기출 확인차 돌리고 기본서를 빠르게 확인해서 듣는데 정말 단순한 게임 따로 공부법이나 암기법 없이 시간 써서 암기하는 게 맞을까요? 시험 잘 나가면 글이 안 익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전혀 풀지 못하는데 시험이 저에게 맞지 않는 걸까요? 미리 이해보다 암기의 성격이 더 강한 경우 이런 부분에만 누적 복습을 적용해보는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공부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국가 자격증 준비 중인데 목차로 현관펜 작업은 해놓았습니다. 그냥 이론을 좀 보려고 하는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 과목 책을 다 보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지 학원 커리큘럼처럼 요일에 따라 과목을 볼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강사님께서 한 반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과목을 강의를 쭉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대에 B, C 학생들은 그 강의를 못 듣겠죠. 거기다 강사님 같은 경우도 한 타임에 모든 시간을 거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시간 관리상,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분할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일정하게 벌어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같은 작업을 다른 반에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수업의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표준적인 인간상을 만드는 게 우리 근대 교육이잖아요. 그죠? 호레이스만이 만든 근대 교육 시스템 중에 일부가 이런 형식도야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지식을 넣기 위한 교육 시스템은 사실 우리 인간의 개별적인 공부 방식과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생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실 사춘기라는 걸 겪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화라든지 스토리로 기억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져요. 구구단 같은 거 막 생각하면서 외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이러면은 감정적인 것들이 내 기억에 자꾸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이 되고 그럴싸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말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자꾸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 쓰던 지식을 지식기억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거를 경험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이 경험기억이라는 거 자꾸 쓰려면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책의 저자는 왜 이런 스토리를 썼을지, 왜 이런 말을 썼을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여러 과목에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서 이해를 깊게 만들어야만 내가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한 과목을 쭉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 과목을 안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 과목을 보고 나서 안 볼 때 내 해마에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줘요. 해마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 과목을 보고 B 과목을 본다는 말은 B 과목도 하면 A 과목 안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B 과목을 보는 동안 A 과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A, B, C 과목을 매일 한다. 보통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 강의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맨날 해마한테 일감을 줘가지고 장기 기억은 안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일화 기억, 그런 스토리 형식의 어떤 경험 기억도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겠지만은 사실 날아가는 것은 기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장기 기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단기 기억이 시간이 지나서 날아가고, 오히려 장기 기억화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봤을 때 과회상을 통해서 기억이 강화된다는 것이 레미니센스 이펙트, 과회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과목씩 반드시 각계 격파를 해 주시되, 다만 이제 부하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건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이고, 부하 이론은 어렵다. 이럴 때는 다른 과목으로 적절히 넘어가 줘야만 동기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지루하고 막 그래서 미치겠다는 경우가 아니면 한 과목씩 해주시고, 많이 해도 두 과목 이상 넘어가는 건 절대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많아서 그런데 재생 목록에 처음 오신 분들 꼭 바라는 영상만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근처 동영상 전체에서 인기 순으로 보는 게 쭉 나으려나? 하하하. 당연히 재생 목록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봐주시는 걸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좀 하고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영상 정도만 제대로 마스터 하셔도 전체적인 공부법 틀을 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좀 세부적인 것들 찾아서 또 토픽별로 인기 순으로 보시든 이렇게 조합해서 봐주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경찰 수험생이고 예전 최불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혼자 기본서 강의를 안 보고 혼자 기출 독학으로 해서 이번에 필기 뚫어졌는데요. 요즘은 기출 확인차 빠르게 돌리고 기본서를 빠르게 확인하면서 듣는데 별로인가요? 너무 아는 내용을 스킵하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뇌과학에서. 아는 문제랑 틀린 문제, 이 중에서 이제 복습을 시킬 때 어떤 그룹은 틀린 문제만 복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틀린 문제, 아는 문제 다 복습을 시켰어요. 어디가 효율이 더 좋았을까요? 한국 사람들 귀신같이 문제는 잘 풀기 때문에 뭔가 틀린 문제만 복습한 학생들이 아닐 거라는 감을 잡으실 텐데, 맞습니다.
아는 문제, 틀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복습한 학생들의 기억 인출률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 스킵하지 마시고 일단 같이 보면서 우선순위를 다만 모르는 거 먼저, 헷갈리는 거 그다음, 아는 거 마지막 순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3-4번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문제 보시는 순서가 기출 확인차 돌리고 기본서를 빠르게 확인하면서 듣는데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서는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기출을 보시면서 틀렸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기본서에 그 기출 풀거나 확인한 빠르게 본 시간에 적어도 4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 남기신 분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감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빠르게 보고 계시고 기존에 기출로만 독학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 필기를 뚫으셨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거의 한 과목이 1-2주 안에 다 끝내시는 정도일 텐데 너무 빨라요. 기본서까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기본서를 진득하게 보면서 기본적인 지식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부법으로 열심히 공부 중인 소방공무원 준비생입니다. 구조화 독서법 문제풀이를 통한 아웃풋 등으로 효과를 잘 보고 있어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것이 정말 단순 암기는 따로 공부법이나 암기법 없이 시간 써서 깡 암기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가는 기간, 소송 가는 기간 이런 단수 숫자들이 너무 안 외워져서 힘들다. 사실은 여기도 다 이유가 있죠. 국가소송, 이 공법소송 전체적인 체계가 대략적으로 3달, 안날로부터 3달, 이튿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기간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다른 법도 다 같이 봐야 된다든지 아니 입법 이유서를 찾아봐야 된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뭔가 내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단순 암기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판별하시길 바라는데, 요즘은 그래도 AI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입력해서 혹시 이 기간이나 숫자가 이렇게 설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외국과 국내의 사례, 입법 이유서 사이트까지 주시면서 여기서 한번 이유를 찾아봐서 한 줄로 쉽게 요약해줘. 이러면은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맞든 틀렸든 내 기억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외워지지 않는 데 깡암기가 아니고 단순히 반복하는, 이게 눈에 바르는 식을 reinforcement short-term memory, 강화된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써야 될 방법은 소위 연상법이라고 불리는 변환법, 치환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기억하고 강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1919 같은 경우는 아이고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아이고다. 그래서 1919 외운다든지, 이건 음성을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변환법이라 찾아보면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올리진 않거든요. 저보다 훨씬 창의력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시면 한 방에 감이 오실 거예요. 이후부터는 연습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또 바로 외우지 마시고 숫자 큰 거부터 작은 거, 또는 작은 거부터 큰 거, 내지는 내 나름의 걸로 재편해 보세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조직화 기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직화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보였던 규칙이나 내 나름의 어떤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 그냥 형광펜 칠하거나 아니면 사인펜 칠하면서 그대로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4단계로 제가 나눠가지고 깡 암기하시지 말라고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장에 가면 글이 안 읽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전혀 풀지 못하는데 시험이 저에게 맞지 않는 걸까요? 미리 연습도 하고 가는데요. 아니에요. 시험장에만 가면 글이 안 읽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것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보통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웃풋에 2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전하고 관계없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느낌입니다. 축구로 치면 슛 연습, 패스 연습, 드리블 연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근데 반면에 진짜 실전 연습 있죠. 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어떤 우연적인 상황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무선 연습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트레이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미리 연습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프랙티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트레이닝, 실전처럼 시간 재고 실전과 동일하거나 가혹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거나 연습해 본 적이 없으실 거고,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나의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가늠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불안도가 높고 인지불안이 특히 있으신 분들은 시험 시작하고 한 1, 2분 내에 최고조로 막 불안도가 고조되거든요. 이거 못 치면 어떡하지? 특히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바로 패닉에 빠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실전에 대비해서 2가지 트레이닝도 하시고, 평소에 이런 인지불안이라는 머릿속에 불안 요소들을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법으로 자꾸 줄여나가는 연습들을 최소 2달 정도 전부터는 해주셔야만 실전에서 내가 원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치기 1주나 2주 정도 전부터는 시험하고 거의 똑같이
어떤 식으로 내가 하루를 움직이고 설계할지에 대한 루틴도 짜야 됩니다. 이거 매크로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연습해 주시면은 평소에 공부하셨던 게 그대로 시험 점수로 변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영어 임용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형생을 에빙하우스 망각곡성 이론에 기반한 주기적 복습으로 공부하고 이걸 버리려니까 불안이하다. 수정해보려고 하는데 이해보다 암기의 성격이 더 강한 경우 이런 부분에만 누적 복습을 적용해보는데 괜찮을까요? 나머지는 회독으로 가되 내가 틀린 부분, 약한 부분만 누적 복습하려는데 이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누적 복습이라는 건요, reinforcement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게 소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비유를 쓰잖아요. 독이 깨져 있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많이 부으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옛날 사고 방식이고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부 중에 단순 암기하거나 이해가 없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게 주가 되는 공부법이 되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반복해서 채우는 방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런 누적복습법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의대라든지 이런 공부량은 많지만 단기의 시험이 끝나는 경우에 이런 방식들을 씁니다. 아니면 내 해외 유학을 가야 된다든지 언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되는 단위 자체가 적거나 이걸 통해 다른 기억이 인출되는 케이스. 왜냐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랑 그림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영어 단어 같은.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될 대상 자체, 뭔가 인식시켜야 될 대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문장이나 어떤 통째로 된 글의 형태가 아닌 방식이고 시험의 주기가 짧을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중등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을 썼다면 큰일 납니다. 특히 중등 임용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에서는 원서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할규 이런 거를 지금 누적 복습해서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회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좀 나누기는 하셔야 되지만은 장기 기억을 만드는 원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 이상이 지나고 그런 시점부터는 일화 기억을 중심으로 경험한 것들, 직접이든 간접이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것만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선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마 자체가 내 무의식, 내가 쉬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거나 몸을 이완시켰을 때 해마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보지 않다가 다시 회상을 할 때, 이때 과회상, 레미니센스 할 때 기억이 강화되는 건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간도 오래됐지만 자기가 자기 대상으로 무작위 언어 배열을 외운 거잖아요. 이거는 단기 기억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루 지나서 복습, 일주일 지나서 복습,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복습, 이런 건 중학생 책에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거는 단기 기억 만들 때만 그렇게 쓰는 거고, 현대에서는 한 기간 동안 안 보는 게 훨씬 인출 정도가 좋다는 게 뇌과학의 이론이고, 이 과학적인 실험의 스케일이 좀 다르죠. 자기가 자기 대상으로 무작위 언어를 실험한 것과 집단을 나눠서 실험한 거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 하지 마세요. 누적 복습은 막판에 한 2주나 한 달 정도 전에 정말로 내가 이해 안 돼서 단순 암기 해야 되는 것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기출은 단원별이 아니라 회별 기출로 보기를 추천하시나요? 실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고 갈 단권화를 요약서관이 기출해독 돌렸던 기출집으로 추천하시나요? 어쨌거나 시험 당일에는 개념사랑 기출해독 모두를 다 들고 가지 못할 것 같아. 단권화 작업을 지금부터 어디 할지 고민이다. 단권화 작업은 일단은 문제집에 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서가 훨씬 범위가 넓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하시고, 두 번째, 시험장에는 책 같은 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모두 정리가 돼 있다는 전자에 현장에 내가 맞추는 수준의 공부, 현장 감각을 끌어올린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기출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왜? 이번에 푸는 기출이 내년이 되면 전년도 기출로 또 실릴 애예요. 결국에는 기출의 연장선에 푸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5년치 정도의 기출을 다시 한번 출력해서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이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사항들, 그냥 반복하거나 누적 복습해서 외워야 될 것들 있죠. 시험 한 달 전이나 2주 정도 전에 이런 것들만 시험장에 들고 가셔서 그런 단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봐주셔야지, 지금 아주 기본서를 시험장에서 보거나 이러면은 다 보지도 못하고 불안하게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보실 때는 방법이 중요한데, 평소에는 유선 연습이라고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순서가 짜여져 있는 것들, 단원별 챕터별로 돼 있는 게 공부하기가 편해요. 이래야 규칙이 보이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트레이닝 단계, 실전 연습 단계 들어갔을 때는 랜덤리스하기, 무선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내가 무작위 배치로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안에서 문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기존의 기억이 들어갈 때는 부호와 특수성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당 상황 자체를 내가 기억해요. 지식만 똑 떼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책의 어느 페이지에 뭘 봤었지 이런 식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겠고 왜? 평소에 공부한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식의 마지막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평소에 실전 연습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는 단원별로 챕터별로 보시고 이후에 실전 연습하실 때 회차별이나 전범위 형식으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는 5년치 실제 기출문제를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변호사님 초기에 올려주신 공부법부터 현재까지 큰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인강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경제학, 인문식, 경제학 같은 과목도 독학이 필요한가? 그래프 및 수리적인 부분이 책 또는 기출로만 공부할 경우에 개운하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이건 순서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경우든 반드시 독학하고 인강이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의 논지이고 내가 내 머리로 먼저 공부를 해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부족한 부분들 막 특히 형사법에서 집행 관련된 부분들은 한 강씩 들었어요. 한 15분짜리 이런 거 듣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왜? 전 실무 경험이 없었으니까 학생 때는. 그래서 경제학을 보시든 회계학을 보시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내 혼자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AI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후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해당 부분만 강의를 꼭 발췌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듣지 말라 들어라가 아니라 언제 들을지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게 공부의 스킬이라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